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 것과 관련해 핵무기 개발이 어렵진 않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가장 많은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밝힌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을 받고 미국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 억제력에 대한 지속적 신뢰의 중요성과 필요성, 혜택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태세 검토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모든 가용한 핵무기 사용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송된 한국 공영방송 KBS와의 대담에서 핵 개발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서도 지금은 핵 확산 방지 조약 NPT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부과하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2023년 한 해 동안 총 11번에 걸쳐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2021년에 1번, 2022년에는 9번이었는데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범죄가 크게 늘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독자 제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의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인 등 제3국적자 혹은 다른 나라 거주 북한인을 겨냥한 점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재무부의 대북 제재 부과 대상 33건 중 10건은 주소지를 북한에 둔 북한 국적 개인이나 회사였지만 8건은 중국인이나 중국 회사 혹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인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대북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독자 제재 카드를 활용해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We will impose additional sanctions against those working to facilitate arms transfer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and between Russia and Iran.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해 11월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한 BOE의 이메일 질의에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과 7월, 8월, 9월에 걸쳐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된 단체와 개인을 제재한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북한과 러시아 간 이러한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 발사나 핵무기 개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거듭된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동향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지만 불행히도 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또 북한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생사를 가족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고 관련 논의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과 함께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사이버 공격 의심 사례를 유엔이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 의회의 영김 하원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 활동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겨냥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이 유엔이 3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사이버 공격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을 받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적대적인 행위자라면서 북한 김씨 정권의 불법 사업이 실패하는 것을 보려면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겨냥한 제재와 법 집행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7월 북한의 불법 정보기술 IT 자금 조달에 관한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대북 제재 정책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 7일 유엔 보고서 발췌본을 입수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약 3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사이버 공격 의심 수십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의심되는 58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김 의원의 입장 표명은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제재를 회피해 정권과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Certainly, we see North Korea really using cyber attacks as a way to get money because they're such a heavily sanctioned regime. So North Korea moved from, targeting banks to targeting where the money is, targeting cryptocurrency infrastructure around the world. 특히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 후 추진한 돈 세탁에 관여한 업체들을 제재해온 재무부는 지난 7일 공개한 2014 국가확산 금융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무기 개발과 조달을 돕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부분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 역량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보기술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활동에는 법정 화폐와 가상자산으로 불법 수입을 올리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미한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를 조롱한 것과 관련해 미한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최근 북한이 지난달 14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추적을 미한일 3국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조롱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미한일 3국은 지난해 12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완전 가동했으며 이런 성과와 지속적인 노력은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의 깊이와 규모, 범위가 전례 없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3국은 영내의 도전에 대응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각각의 발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공개적으로 공유할 계획은 없지만 북한의 지속적이고 위험한 도발에 대한 최선의 관여와 침략 억제, 국제적 대응 조율 방안에 대해 동맹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 등 적국의 지원 관련 정보를 행정부에 요구하는 조항이 국가안보 관련 추가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패티 머레이 상원 세출위원장이 7일 공개한 이 법안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전략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 전략에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이란과 중국, 북한의 지원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또 적국들의 이런 지원이 미국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953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이 법안에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각각 600억 600만 달러와 141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안보 관련 추가 예산안에 포함할 국경보안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국경 관련 내용만 제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 특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도쿄와 한국 서울을 방문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터너 북한인권 특사는 이 기간에 일본과 한국의 정부 대표, 시민사회 활동가, 탈북민 등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납치 등 북한의 강제 실종 관행 문제를 부각하고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며 한국에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과
북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터너 특사는 이번 방문에서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폐쇄된 나라에서의 검열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구체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